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띵.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어제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어제 선생님이 올렸던 영상의 예시 답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선생님이 문제와 함께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메모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을 보고 다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쓰기와 선생님의 예시 답안을 보면서 비교하며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안 보고 오늘 영상만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요 위에 영상 링크 올려둘 테니까요. 어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바로 선생님이 쓴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로 여기 문제로 한 문단 그리고 각각의 작은 문제로 한 문단씩 해서 네 문단으로 쓰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내용을 하면 쓰면 좋은지도 지난 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다수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 답안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조금 쉬운 3급 후반 또는 4급 정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답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5급, 6급 친구들이 보면 좋은 예시 답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480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중급을 준비하고 있다면 400자만 넘겨도 괜찮아요. 400자까지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다수결이다. 여기는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조금 바꿔서 쓰면 좋다고 했죠. 다수결은 점심 메뉴를 고르는 작은 일부터 나라의 대표를 뽑는 큰 일까지 사용되는 방법이다 해서 한 두 문장 정도로만 도입을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각각의 작은 문제로 하나씩의 문단을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 그리고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그쵸? 자, 요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꼭 쓰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다수결이 민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은 간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메모 민주적이다, 편리하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수결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다수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 아닐 때도 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 결정이 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의 말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지난번에 메모했던 내용을 그대로 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거죠.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 요거도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가장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메모한 내용을 거의 문장 한 문장씩 정도로만 쓰면 480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게 맞아요. 메모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쓰기에서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를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고급 쓰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으로 썼는데요. 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썼는데 조금 더 어려운 단어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다수결이다. 선거는 다수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다수결로 나라의 대표까지 선출한다. 이렇게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가장 민주적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다수결은 가장 많은 사람의 선택이라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다수결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들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판단보다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단순히 인기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결정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수결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택의 결과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며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소수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소수의 의견이 틀린 의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괜찮아요, 여러분? 선생님,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영상 보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써보고 선생님의 예시 답안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내일 시험이죠? 여러분 좋은 결과 얻기를 선생님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험을 친 친구들은 저녁에 선생님 라이브 방송을 한번 들어오세요. 내일 저녁에 8시에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친 친구들끼리 쓰기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쓰기 문제를 한번 같이 기억을 해서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토픽을 친 친구들이 쓰기 문제를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쓰기 문제를 같이 기억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시에 켤 테니까 시험 친 친구들 꼭 들어오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치세요. 화이팅! 안녕.